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정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네오론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오론, 제네시스 GV90 최상위 SUV, 대형 SUV로 나올 예정이고요. 국산차 최초로 기본 가격 1억을 넘기는 최고급형 전기차, 2026년 출시 예정이고, 이 GV90 네오론 프로젝트는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일단 저부터 나오면 바로 살 겁니다. 그리고 장기 보유를 하면서 제네시스가 주는 안락감과 고성능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경험을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거고요. 그리고 제가 장담컨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고급형 SUV, GLS라든지 X7 혹은 그 이상의 벤테이가라든지 이런 차에서 기대되는 기대치보다 훨씬 더 상회하는 활용성과 만족감을 제공할 것이다. 물론 예상이죠. 아직까지 제품이 없는데 어떻게 확언을 하겠습니까? 또 기대를 했는데 저마저도 이게 기대한 결과가 겨우 이 정도인가? 이렇게 실망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거 확언을 하는 게 아니고 충분히 그렇게 기대할 만하다. 네. 일단 디자인은 지금 네오론 형태와 거의 흡사하게 출시될 걸로 기대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현대기아 그룹의 패턴을 보면 실차가 나오기 2년 전에 콘셉트카를 공개를 하고 그 콘셉트카의 디자인의 거의 90% 이상이 반영이 되는 걸 아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네오론도 비슷하게 현재 공개되어 있는 세부적인 디테일과 디자인 요소들이 GV90에 거의 대부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장 휠베이스는 국내 최대 사이즈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게 이제 배터리인데 배터리의 용량은 113kWh가 탑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EGMP에 사용됐거나 제네시스 전기차에 사용됐던 셀보다 훨씬 더 긴 롱셀로 구성이 되고요. 18S 구조의 모듈 하나의 사이즈가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니켈 비율이 최대 92%까지 올라간 하이 니켈 방식의 양극재를 사용하는 구반반에서 정확히 90%를 넘어가는 그런 양극재를 사용을 해서 출력 밀도, 에너지 밀도를 최대한 높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빠른 충전을 더 강화한다고 하죠. 10에서 80%까지 15분 이내로 충전이 되도록 이 충전 시간을 더 앞당긴다고 합니다. 주행거리는 환경부 기준으로 600km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WLTP로 따지면 800 이상 무조건 나오는 거 아시죠? WLTP 기준으로는 사실 600, 700 이렇게 나오는 것도 환경부 기준으로 하게 되면 400, 500 확 주저앉는데 제네시스 GV90는 그 거대한 덩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환경부 기준 600km 이상을 확보하는 것으로 기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세부적인 디테일들은 좀 네오론에서 공개가 됐죠. 먼저 수어사이드도 B필러를 없애서 양쪽으로 문을 열게 되면 아예 뻥 뚫린 실내 공간을 통해서 탑승이 편하고 개방감을 최대한 높이는 과정으로 설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B필러 없이 강성을 확보해야 되니까 전혀 새로운 그 캐빈, 차대 디자인, 설계 들어가야 된다는 거 예상이 되시죠? 그 다음에 1열 시트가 회전을 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1열 시트가 2열 시트와 마주보게해서 마치 응접실처럼 회의 장소처럼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을 때 실내 거주 공간으로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요소들이 들어갑니다. 스티어링 휠도 가변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점차 이제 공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좀 보셨으면 하는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내 구성 중에서 좀 독특한 게 요거는 미리 공개된 부분이니까 대한민국의 건축 방식 중에 하나인 온돌, 이 온돌을 채용을 한다. 온도를 통해서 불을 지펴가지고 데운다 이런 뜻이 아니겠죠. 뭐냐면 CNT 면 발광체를 사용을 하는데 지금 제네시스 시리즈에서도 암레스트까지 열선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암레스트 보면 굉장히 뜨끈뜨끈하죠. 겨울철에는 정말 파란 쪽을 뜨끈뜨끈하게 데워주니까 사실 오른팔은 뜨끈뜨끈한데 왼팔이 조금 허전한 그런데 이제 GV90에는 도 안쪽 면 그리고 바닥까지도 CNT 면 발광체를 통해서 복사열을 활용해서 실내를 데울 수 있게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따뜻하면서 안락한 실내 공간처럼 마치 침실이나 거실에 와 있는 듯한 신발을 벗고 실내에 이렇게 앉아서 거주를 할 때 정말 쾌적한 그런 공간의 활용도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초로 바닥에서 도까지 전체를 확대하는 건 아마 GV90가 최초의 시도가 되지 않을까. 물론 그 사이에 또 뭐 중국 업체나 다른 업체에서 우리가 더 먼저 했어 하고 치고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 그 다음에 온도를 비롯해서 습도, 조도까지도 조정되는 그런 시스템을 또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실내의 의자 레이아웃도 지금의 자동차의 형태와는 좀 더 유연하게 그래서 실내 공간을 좀 더 활용할 수 있게 바뀔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네시스 GV90가 기아에서 PV5를 통해서 스마트폰으로 진화된 형태의 새로운 모빌리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제네시스 역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사실 이전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자동차를 하루에 평균 2시간을 이용을 하는데 움직이는 그 시간 동안만 자동차를 이용할 때의 편리성을 고려를 했기 때문에 자동차가 이동수단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는 이동이 끝났을 때 주차장에 보관이 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방치가 되지 않습니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자동차를 구입을 하는데 하루에 단지 이동하는 시간만 쓰기에는 자동차에 들어가 있는 공조기나 시트나 그리고 또 나만의 안락한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스페이스가 너무 아까운 거죠. 내연차는 사실 공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자동차 시동을 걸어서 공회전을 하게 되면 환경 문제도 있고 주변에 민폐를 끼치고 또 덜덜덜덜 거리는 차 안에서 시동을 걸고 있는 것 자체가 그다지 좋은 경험이 아니고요. 또 이동수단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트 포지션을 자유롭게 조정을 해서 공간을 확보하기도 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실내 공간을 최대한 넓게 빼는 부분에 있어서도 고려가 좀 덜 돼 있단 말이죠. 현대자동차는 제네시스 팀과 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서 멈춰있는 그 22시간에 자동차의 스페이스를 거주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뭐 제가 강력하게 주장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듣고 그렇게 기획한 게 절대 아니고 공교롭게도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현대의 경영진들, 특히 정의선 회장님이 더 먼저 생각을 하셔서 이걸 제품에 반영을 해서 앞으로 자동차가 멈춰있는 주차장에 보관되어 있는 그 22시간까지도 자동차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거주성을 높이는 부분에 역점을 둔 최초의 제네시스 모델이 GV90다. 그러니까 GV90는 그동안의 고급 SUV, 고급 전기차가 갖고 있는 특성보다 훨씬 더 다양한 형태의 활용도를 소비자에게 제공을 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멈춰있는 순간에서도 주차장에 있는 순간에서도 자동차에서 나가기를 좀처럼 원하지 않는 자동차에 좀 더 머무르고 싶거나 아니면 휴식을 위해서 일부러 자동차를 찾고 휴식이 아닌 뭐 엔터테인먼트를 즐기거나 예를 들어서 뭐 음악 감상을 한다든지 게임을 즐긴다든지 아니면 독서를 한다든지 적당한 장소가 없을 경우 자동차에 가서 내가 조금 나의 여가 시간을 즐겨야지 하는 그런 욕구가 일어나게 할 만한 그런 디테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동차를 이용해 왔던 패턴, 특히나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제공했었던 승차감이 안락하고 주행할 때의 주행 질감, 또 운전의 즐거움, 사고 났을 때 안정성, 뭐 이런 것들에 국한되어 있는 마치 이 통신기기에 국한돼서 전화할 때만 쓰던 예전에 셀룰러폰 그런 환경에서 벗어나서 본격적으로 스마트폰처럼 다양한 시간을 그 자동차 안에서 거주를 하면서 자동차가 정지해 있는 혹은 주차되어 있는 그 공간에서조차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그런 요소들로 가득 차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이것저것 최신 기능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최초 시도되는 기술들과 그런 소재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산차로서는 좀 비쌀 겁니다. 하지만
아마 제네시스가 갑자기 GV90에서 뭐 황금탈퇴한 활용도와 가치를 보여준다고 해서 엄청나게 비싸게 받기는 좀 어려울 텐데, 제가 예상하기에는 1억 초반에서 1억 후반 그 사이의 가격대를 형성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저는 GV90가 나오면 뭐 말씀드리지 못했던 그런 디테일들도 상당히 저희 관심을 끌고 있고요. 지금까지 고급형 SUV, 대형 SUV에서 만끽하지 못했던 그런 다양한 즐거움과 활용의 묘미, 그리고 새로운 가치,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둔 최초의 스마트폰화된 프리미엄 브랜드의 전기차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 전기차를 구입을 해서 씹고 뜯고 즐기고 많은 부분들을 뭐 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는 그런 소재로 삼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네시스에서 이제 마그마라는 브랜드가 나왔죠. 이게 마그마라는 브랜드가 무작정 이제 스포츠 기능에만 목매는 한 가지 목적에만 특화된 그런 형태가 아니다. 이것도 역시 현대그룹에서 최근 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라는 소프트웨어가 강화된, 예전에도 케이스라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설계를 자동차 회사들이 많이 부르짖었습니다. 커넥티비티, 오토노무스, 쉐어드 앤 서비스, 일렉트릭 카, 요 개념인데, 이걸 현대에서도 벤츠가 이런 케이스라는 걸 들고 나왔을 때 메카라는 명칭으로 소프트웨어를 강화하는 그런 자동차 설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조직을 꾸려서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로 발전을 시키면서 최근에 이제 VMC, 비클 모션 컨트롤을 통해서 전기차의 하드웨어를 소프트웨어로 포텐셜을 극한으로 올리는, 이렇게 돼버리면 이 트레이드 오프 관계 중에서 가장 명확한 게 편안한 승차감과 극강의 스포츠성이거든요. 이 두 가지는 좁혀지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최근 제네시스에서 이 간극을 굉장히 좁혀내고 있어요. 제가 제네시스 G70을 시승을 하면서 3.5 모델을 시승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니 이렇게 편안하고 다루기 쉬운, 그러면서도 일상적인 A2B용에 해당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왜 스포츠성이 이 정도까지 나오냐. 이렇게 간극을 넓게 포텐셜을 높게 잡아서 편안한 승차감과 어느 정도의 스포츠성을 만끽할 수 있는 두 가지 좀처럼 트레이드오프 관계라서 좁혀내기 힘든 특성을 이 한 그릇에 담아내기가 쉽지 않은데 이걸 담아냈다. 이 정말 희한한 맛이다. 물론 극강의 스포츠와는 약간 거리감이 있는 그런 재미지만, 그런 스포츠성을 만끽하는 모델에서 기대하기 힘든 조작의 편의성과 또 편안한 승차감까지 갖추고 있는 면에 있어서는 정말 독보적인 컨셉이다. 이거 밀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맛을 낼 수 있는데 한 대로 편안함과 스포츠성과 또 모빌리티에서 달리는 어떤 즐거움과 뭐 이런 것들이 그냥 흉내내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잘 실어져 있다 그러면은, 네, 이게 이제 전기차에서 아주 극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그마에서 M과 또 포르쉐 같은 극강의 스포츠를 따라갈 수 없으니까 안 따라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게 아니라, 스포츠성도 가져가지만 그 스포츠성이 여러분들이 아는 스포츠에만 몰빵해서 일상적인 용도에서는 좀 불편하거나 편의성을 포기하거나 실용도를 어느 정도 양보해야 되는 그런 수준이 아니다. 다 가져갈 수 있다. 그러니까 편안한 승차감과 또 실용성, 그 일상적인 용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안락감,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필요할 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성능을 통해서 재미까지도 만끽할 수 있는, 좀처럼 좁혀지기 힘든 범위까지 다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의 새로운 고성능의 익스페리언스다. 이걸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을 통해서 하드웨어의 포텐셜을 극한으로 올려서 편안함과 고성능이라는 좁히기 힘든 접점을 최대한 좁혀내서 양쪽 다 한 대로 누리기를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모델이 바로 제네시스 마그마입니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대가 성능, 재미, 이런 측면과 편안함과 안락함, 실용성, 이 두 가지의 접점을 어떻게 버무렸는가, 여러분들이 이 포인트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미래 전기차는 재미를 위해서는 편안함을 포기하고, 편안함을 붙잡기 위해서 재미를 어느 정도 희생해야 되는 지금의 내연차 시대의 그런 트레이드 오프로 인한 선택의 갈등, 이런 것들이 좀 덜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한 대로 그 두 가지를 다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시대로 진입을 해서 지금과는 전혀 다른 형태. 마치 스마트폰 하나면 뭐 디지털 카메라도 되고, 그리고 또 훌륭한 음악 재생기도 되고, 영화를 보거나 동영상을 보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뭐 통신 기능은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특징들을 한 대에 다 포괄적으로 제대로 담겠다 하는 것이 마그마의 가장 핵심적인 브랜드 컬러입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현대가 얘기하는 그러한 제품 특징들이 제대로 녹여져 있는가?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면 상당히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제네시스 GV90 네오룬 실내 구성이나 디자인 완성도나 보기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국산차에서 비로소 프리미엄 시장에서 그야말로 좀 어깨에 힘을 주고 상품성을 강조할 수 있을 만한 최초의 모델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기대를 크게 하고 있는데, 소문난 장치에 먹을 게 없을지, 아니면은 시대가 바뀌어서 소문난 만큼 더 큰 만족을 얻을 수 있을지 한번 찍어 먹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차가 나오면 제가 한번 찍어 먹어보면서 하나하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오늘 제네시스 GV90 관련된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